서방에선 앞으로는 공산국가에는 공장도 지으면 안 됩니다. 중국을 봐도 베트남을 봐도 러시아도 그렇고 돈만 벌면 얼굴들이 변하니 민주국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들은 거리두기가 답이다. 안녕하세요. 밉다 밉다 하니까 점점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던 베트남이 이번에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역대급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독 베트남만이 러시아 편을 들며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이 베풀어준 은혜는 까만 게 있고 기고만장하다가 최근 한국이 내린 특단의 조치에 깜짝 놀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시커먼 속내를 너무도 속속들이 알아버린 한국은 베트남과 완전한 손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신 한국의 신의를 지킨 아프리카의 한 빈민국에 아낌없이 지원하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보여준 아프리카 빈민국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거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용공 비행을 잇따라 금지시키며 러시아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만큼은 여기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얼마 전 당민코이 주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와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 시기에 왜 굳이 베트남은 러시아와 더 친해지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베트남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옛 소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을 통일시킨 북베트남은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도 소련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벌이던 그는 프랑스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3년 소련 모스크바로 넘어가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익히며 공산당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잠들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러시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베트남과 러시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중에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베트남 공식의전 서열 1위인 응모엔 부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넛 부엉 회장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2위가 모두 소련에서 공부한 유학파인 셈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오는 15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모두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24개국에 한해 비자 면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상관없이 러시아 관광객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명공 비행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사실 러시아 관광객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 수입원입니다. 매년 다수의 러시아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항공기를 막게 된다면 베트남의 관광 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는 관광 산업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었죠. 이를 방증하듯 일각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최근의 혼란을 틈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본독히 해 큰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반죽의 은혜를 한 수로 갚으며 끊임없이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이번 일로 국제적 비난도 피해갈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국의 삼성은 베트남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혼비백산하고 있는데요. 과연 베트남을 충격에 빠뜨린 삼성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 삼성전자는 베트남 협력사에 있던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 우엔성 소재 협력사에서 쓰던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생산 라인 2개를 구미 지역 협력사로 옮긴 것인데요.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던 삼성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생산시설 일부를 구미 사업장으로 옮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공장 봉쇄 조치를 내려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내려간 데 따른 삼성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170억의 손실이 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을 베트남이 걸핏하면 한국을 폄하하고 조롱하자 삼성이 슬슬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자 했던 것이었죠. 결국 삼성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생산량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일부 생산 라인을 국내로 옮겨 현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움직임에 베트남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한국으로 이전한 베트남 공장 두 곳은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 3억 대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 거점의 메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이 진짜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을 무시한 데 대한 자업자득이다라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삼성의 대처가 현명했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한편 베트남과 달리 한국과 두터운 신의 관계를 맺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승승장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의 나라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는 올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나라인데요. 얼마 전 한국의 K건설이 탄자니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 건설업에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뉴셀린더 교량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인데요. 탄자니아 브릿지라고 불리는 뉴셀린더 교량은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교통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한국의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이자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하며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자 탄자니아 현지에서는 한국의 건설 역량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뉴셀린더 교량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업비가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탄자니아 정부에서는 한국에 고마움을 표하며 현지 추가 수주는 물론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탄자니아 철도시장 첫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현대로템은 탄자니아 철도공사가 발주한 3,353억 원 규모의 전동차 80량과 전기기관차 17량 사업을 낙찰받았는데요. 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전동차와 전기기관차는 그동안 디젤 전동차를 육문해온 탄자니아에서 운행되는 첫 번째 친환경 전기 열차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철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인데요. 탄자니아 정부가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탄자니아의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탄자니아인들이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스터디투어, 지식교류 프로그램 및 장학금 지원, 직업훈련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탄자니아는 한국의 가장 큰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중 하나이다. 양국은 단순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변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아프리카의 빈민국가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며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를 가장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을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 아닐까요? 이제 한국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베트남 경제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며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등을 돌리고 일본에 찰싹 붙은 걸 후회해봤자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만 알아두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듯 먼저 상대의 선의가 보여야 우리도 움직이죠. 한국인들이 월남에 여행을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월남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통점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공산국가의 투자의 말로다. 선의를 베풀고 투자를 했지만 정권의 갑질과 돌아오는 것은 손실뿐이다. 우리 기업 정신 차립시다. 월남에서 빨리 철수하자. 철수 잘해서 성공한 철수 생각납니다. 대은망덕 베트남 여행 가지 말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